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선택 과목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입니다. x 4제곱의 개수니까 R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죠. 15 곱하기 16이니까 240이 정답입니다. A, B 사건이 교집합의 확률이 4분의 1이고 전체가 1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4분의 3이 되도록 A와 B를 미지수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P,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를 만족시키려면 A는 B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8분의 3씩 나눠 가지면 되고, 그래서 여기다 8분의 3 넣어주면은 8분의 3 플러스 8분의 2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A는 평균이 9, 표준 편차가 0.4, B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1입니다. 자, 이때 확률인데 A 제품이 8.9에서 9.4 이하일 확률과 P의 19에서 B는 K 이하일 확률이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정규화 시켜주면 G는 양변에 9 빼주고 0.4 나눠주면 1이고 9 빼주면 마이너스 0.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확률이 여기는 19에서 20 빼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K-20을 1로 나눴다. 얘네들이 같으려면 여기가 플러스 4분의 1이면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20에다가 4분의 1 더한 4번이 되겠습니다. A, B, C를 포함한 7명이 앉을 건데 A가 B 또는 C와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7명이 원순열이니까 6팩이죠. 그 중에 첫 번째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A, B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해서 두 가지 에다가 이 한 덩어리와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6덩어리를 원순열 시키는 거죠. C도 마찬가지입니다. C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곱하기 2. 근데 거기다가 이번엔 A, B, C가 이렇게 A를 가운데 두고 둘 다 이웃하는 경우가 중복이 되고 있죠. 이런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얘는 B, C 자리 바꾸는 거 두 가지의 덩어리가 5덩어리이기 때문에 4팩을 나눠주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가 지금 6팩, 5팩 날라가서 분모에 6이고 6분의 4 빼기 이렇게가 분모에 6 곱하기 5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6분의 1만큼으로 묶어내면 4 빼기 5분의 2이므로 여기가 5분의 18이죠. 그래서 약분하면 5분의 3이 정답입니다. 다 더해서 1이고 위에 지금 확률 변수 x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a를 모르는 상황. a는 1보다 크대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같다. 계산을 해야겠죠. 자, 평균은 그냥 m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2분의 1, 5분의 2a가 m값. 분산은 2의 x제곱 빼기 m제곱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은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요거 제곱하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분산이 평균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 x의 제곱은 2m 제곱이다라는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거죠, 조건에서. 자, 일단 얘를 계산을 해봅시다. 얘를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플러스 5분의 2a 제곱이죠, 그냥. 자, 얘는 2배의 m제곱 2분의 1 플러스 5분의 2a의 제곱이다. 자, 뭐 2 살짝 넘겨보면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a 제곱은 4분의 1 플러스 5분의
2a 플러스 25분의 4a 제곱입니다. 요거 넘어가면은 여기가 5분의 1, 25분의 1 a 제곱, 4분의 1 날라가고 5분의 2 a입니다. a 1보다 크니까 날리고 여기 5 하나씩 날려주면은 a는 10이다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죠. a는 10입니다. 자, 이때 뭘 구하시오 였냐면 평균 m 값은 2분의 1 플러스 10 넣어주면 이렇게 약분해서 플러스 4가 되죠. 2분의 9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은 아까 전에 2m 제곱이었죠. 2m 제곱이었으니까 2m 제곱 2 곱하기 4분의 81 2분의 81입니다. 그래서 2분의 81과 2분의 9를 더하면 2분의 90이죠. 4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죠?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을 할 때 전체 경우는 10C3이 될 거고 이 중에서 3개, 이 곱이 5의 배수이고 합은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곱이 5의 배수가 되려면 5의 배수를 포함하고 있으면 되죠. 5 또는 10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들이 각각 세 수가 나머지들이 있을 텐데 그 나머지들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카드가 3a 플러스 r1, 두 번째가 3b 플러스 r2, 세 번째가 3c 플러스 r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으로 나눈 나머지 입장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얘네들 다 더해봤자 3a, 3b, 3c는 생각할 필요 없죠. 3의 배수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들만 집중해서 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첫 번째 5만 포함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5만 포함하는 경우. 자, 만약에 5가 왔으면은 얘는 나머지가 2죠. 나머지가 2기 때문에 나머지 두 칸을 뭘로 채워야 되냐면 3의 배수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표를 한번 써볼게요. 나머지가 1, 2, 0인 경우 나머지가 1인 애들은 1, 4, 7, 10 이렇게 있고 나머지 2인 애들은 이렇게 자, 일단 분류를 해봤는데 나머지 입장이에요. 나머지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1, 0이라는 애들을 가지던지 아니면 2에다가 나머지 두 개 더해서 4를 만들 수 있으면은 2 더하기 4니까 6이잖아요. 그래서 3의 배수니까 4를 만들려면 나머지 입장에서는 둘을 더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0, 1, 2 중에 하나니까 이런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0을 만들려면 여기서 하나 뽑아내고 1, 4, 7, 10 중에 4가지. 근데 지금 5만 포함이니까 10은 제외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0. 0은 3, 6, 9 중에 하나니까 3가지 해서 총 9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애들은 5 지금 포함시켰으니까 2, 5, 8이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총 10가지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10만 포함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10은 3으로 난 나머지가 1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애들이 와야 되냐면 2, 0이 오든지 1, 1이 오면은 나머지의 합이 3이 되죠. 그 다음에 5를 만들 수는 없죠. 1 다음에 1 플러스 5 해서 6을 만들고 싶지만 5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 두 개 합으로.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인데 2, 0을 만들려면 나머지가 2인 애들 중에서는 5를 제외하고 두 가지, 그 다음에 0이 오는 거는 세 가지. 1, 1은 지금 10을 포함시켰으니까 나머지 애들 중에서 3, 2가 되겠죠.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요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됩니다. 마지막 5와 10을 둘 다 포함하는 경우를 더해주면 되겠죠. 뭐 나중에 이제 그냥 10을 이렇게 제외하거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빼주는 방법으로 해도 돼요. 어쨌든 자, 50을 동시에 포함하는 경우는
얘 나머지 1, 2, 나머지 1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칸은 뭘로 채워야 되냐면, 나머지가 0인 애들로만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3, 6, 9 중에 하나가 돼야겠죠.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였냐면, 10가지, 9가지, 3가지 해서 2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0C3 계산을 해주면 120분의 20입니다. 60분의 11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부터 6까지, 죄송합니다. 자, 1부터 6까지, 6장의 카드가 주머니 속에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넣는다 확인하고 4번 반복할 거고, 평균을 x바라 하자. 자, 근데 여기 4 보이죠? 4x바는 11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뽑은 확률 변수를 x1,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네 번째. 요걸 더한 다음에 4로 나눈 게 x바였으니까 양변에 4를 곱해주게 되면 4x바라는 거는 4번 나온 애들을 싹 더하면 그냥 11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x1, x2, x3, x4는 11이다. 대신에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1에서 6 사이인 애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시오입니다. 전체 경우 중에. 전체 경우는 뭐죠? 다시 집어넣는 거니까 6의 4제곱이 됩니다. 6의 4제곱분의 요거는 이제 x1, x2, x3, x4가 중복조합으로 접근을 해도 우리가 괜찮죠? 왜냐면은 이제 얘네들이 각각 다른 애들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1, 0, 0, 0, 0, 11, 0, 0 이런 건 안 되지만 6 이하라서 안 되지만 이런 애들 다 다르게 카운트 해주잖아요. 중복조합에서는. 자, 그래서 그렇게 갑시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는 뭘로 생각할 거냐면 그냥 모든 xi들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전체 경우로 둡시다. 그러면 4h 7이 되겠죠. 전체. 그 다음 빼주는데 뭘 빼주면 되냐면 하나라도 7 이상인 경우들을 빼주면 돼요. 하나라도.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두 개만 7 이상이 돼버려도 안 되죠. 14를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해주면 된다. 원래는 이제 포함 배제 원리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기출문제에서는 아직 그렇게 여러 번 꼬아서 계산하도록 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전체에서 어떤 경우를 뺄 거냐면 예를 들어서 x1이 7 이상의 경우는 빼겠다라는 얘기예요. x1이 7 이상이고 나머지는 어때야 되냐 그러면 x2, 3, 4는 그냥 1 이상이면 되죠. 왜냐면 전체 경우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4h에 7, 8, 9, 10, 10을 빼주면 그냥 1이죠. 11에서 이런 경우가 4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x1이 7 이상이고 x2가 7 이상이거나 뭐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남아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계산을 해주면 10C3에다가 빼기 16 10C3 아까도 계산했는데 120이었죠. 오른 왼쪽 문제에서 10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의 4제곱분의 104가 정답이고 약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4니까 52 곱하기 2, 그 다음에 2, 왜냐면 얘가 4 곱하기 13이니까 13 이렇게 써 볼게요. 6, 6, 6에 6 이렇게 하면은 27이 남죠. 3, 3, 3이니까 해서 더 이상 약분되는 게 없으니까 6 곱해주면은 100 몇이죠? 42, 12니까 162분의 13 해서 17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 2, 3, 4, 5에서 갈 건데 합성함수까지 그려야 된다. 자,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가 있는데 NA는 지금
NA는 3 이하, 치역 개수가 3개 이하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치역의 개수가 1개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1개, 2개, 3개, 이 3가지 케이스로 나눌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부 다 1로 갔다라고 쳐보면, 그럼 뒤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똑같은 F니까. 자, 그럼 이럴 경우에 나다도 만족시키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NB는, 같죠? 치역의 개수는 1개로 같습니다. 좋아요. 근데, F1이 1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1이 아니라 2라 하더라도 F2는 2이기 때문에 만족시킬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A가 2인 경우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 살짝 지우고 해봐도 되겠죠. 자, 여기 살짝 지우고, 자, 치역이 뭐라고 세팅을 해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1, 2라고 한번 해볼게요. 1, 2. 그러면 다 조건 때문에 지금 이 정의역에 있는 1, 2 같은 경우는 서로 크로스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얘네들이 치역의 개수가 2개인데 1, 2로 픽스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역에 있는 1, 2는 크로스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얘네들도 당연히 크로스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나 조건도 만족을 시킵니다. 다 조건도 만족을 시키게끔 세팅을 했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 3, 4, 5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미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거죠. 왜냐면은 1, 2 이미 취역 2개 정해졌으니까, 나다 조건 만족했고 가 조건도 만족하게끔 세팅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3, 4, 5가 갈 수 있는 방법은 1 또는 2, 두 가지씩입니다. 두 가지씩. 2의 세제곱이 되겠고, 근데 지금 치역을 1, 2로 뽑은 거였으니까 이 치역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는 방법마다 이렇게 8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80개가 나오겠죠. 세 번째, NA가 3인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밑에 살짝 그려볼게요. 다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든 거예요. 자, 여기 치역의 원소 고르는 거는 5C3인데 만약에 1, 2, 3을 골랐다 칩시다. 5C3의 케이스 중에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1, 2, 3들도 어쨌든 1, 2, 3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서로 다른 애들로 가야 되죠. 다른 애들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얘네들이 다른 애들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뭐 이렇게 갖다 칩시다. 3, 2, 1 요런 거 될까요? 요런 거? 치역이 2개로 가게 돼버리면 여기서 다시 합성함수로 가는 애들도 이 2개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치역을 이렇게 3개 골라줬으면 이 치역에 해당하는 정역의 원소들은 각각 흩어져서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교란순열 이런 거 수영도 하면서 배웠었죠. 점화식 이런 거. 그래서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죠. 2, 3, 1 아니면 3, 1, 2 이렇게 2가지 경우밖에 없다. 자, 2가지. 그 다음에 이제 4, 5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1, 2, 3 중에 아무거나 보내주면 됩니다. 4가 갈 수 있는 거 3가지, 5가 갈 수 있는 것도 3가지, 3의 제곱만큼이 되겠죠. 자, 얘는 그래서 9, 2, 18에다가 180만큼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하면 260이 정답이 돼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확률과 통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적분 빼기 1 플러스 1 해주면 되죠. ln4에서 ln2를 빼라. ln2가 정답입니다. 얘는 바로 sin x다 라고 바꿔 쓸 수 있죠. x에 sin x 0부터 파이까지 계산해봐라. 부분적분 하라는 얘기죠. fg라고 세팅을 하면 sin x
코사인 x 얘를 0부터 파이까지 계산하고 빼기 0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코사인 x를 계산해라. 자, 얘는 파이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파이에 코사인 파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빼기 0 적분하면은 사인 x죠. 0부터 파이까지 하면은 날라갑니다. 정답은 파이가 되겠죠. 무한대로 갈 때, 뭐죠, 이거? an이, 요 분자가 12로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an은 10으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수렴하는 값이에요, 그냥. 수렴하는 값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10으로 수렴한다라 그런 거니까, 2n분의, 요 차수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2분의 10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부피 2ln 3인데 얘는 1부터 2까지 요거의 정사각형이다. 제곱해주면 2x제곱 플러스 1분의 kx의 dx가 되겠습니다. 적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죠. 그래서 요만큼을 미분하면 4x니까 요거를 k 밖으로 끄집어내고 4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2ln3은 4분의 k에다가 ln 2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다가 1, 2 붙여줘야겠죠. 계산하면 4분의 k에 ln 2 넣어주면은 9 마이너스 ln 1 넣으면은 3 그래서 여기 ln 3이다. 그러면은 4분의 k는 2니까 k는 8이 돼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27번 요즘에 계속 이 급수 문제가 3점짜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 길이가 1이다 그랬고 밑변이 4라고 주어져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다음에 중점, 대각선의 중점으로부터 요만큼의 길이는 뭐 금방 구할 수 있죠. 여기가 루트 17이니까 알파는 2분의 루트 17이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더하면 알파 제곱이죠. 그래서 S1이라는 넓이는 4분의 17이다 라는 거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작업은 A2, B2라는 요 3분 길이만 구해주시면 길이비 아니까 넓이비로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요 놈의 넓이,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탄젠트 알파는 4분의 1인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살짝 그어 볼게요. 이렇게 끄으면 여기 알파였고 여기가 2알파니까 그러니까 알파가 지금 중복되죠. 다시 여기를 세타 1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다시 세타 1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세타 2라고 하면 요 각을 탄젠트의 세타 2는 기울기니까 2알파분의 알파로서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한 거냐면 저는 요 높이를 구하고 싶어서 높이를 구하면 뭔가 될 것 같죠.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세타 2는 1 마이너스 둘이 곱하면 8분의 1 둘이 더하면 4분의 3입니다. 그러면은 8분의 7분의 4분의 3이니까 7분의 6만큼이 되겠습니다. 7분의 6이다. 자, 요만큼이 7 베타분의 6 베타만큼을 가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A1, B2 그 다음에 따로 떼어와 볼게요. B2 여기는 H라고 하면 지금 요 길이는 사실 알고 있는 거죠. 요 길이는 뭐냐면 아까 전에 2알파 대 알파 요 삼각형 있었잖아요. 요 삼각형 위에 삼각형 여기서 알파를 알고 있었어요. 알파 대 2알파면은 여기는 루트 5알파니까 아까 알파 구해놓은 거 있었죠.
여기는 2분의 루트 17 곱하기 루트 5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얘네들의 b가 7대 6이었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은 7대 6대 몇이냐면 49, 36 더해주면은 85예요. 여기가 딱 85니까. 그러니까 7대 6대 루트 85의 b를 가져야 되니까 얘네들은 2분의 7과 2분의 6을 선분 길이로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요만큼이 7베타인데 2분의 7이다. 그 말은 요 조그마한 부분은 4에서 2분의 7 빼주면 2분의 1만큼이다 라는 얘기예요. 대칭적으로 여기도 2분의 1일 테니까 1을 전체에서 빼주면은 이 길이는 3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길이 b가 4대 3이다. 그러면 넓이 b는 16대 9니까 1 빼기 16분의 9분의 S1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분의 7분의 4분의 17이라고 쓴 거죠, 제가. 자, 그래서 4 나눠주면은 7분의 17 곱하기 4 해서 7분의 6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을 보시면 반지름이 1이고 4분원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PA 길이와 PC 길이와 PD 길이가 같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세타 보이죠? 세타니까 뭐 반지름 1이고 이렇게 수선의 발 끄어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 뭐 반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2분의 세타고 지름이 2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2 사인 2분의 세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한 대로. 자, 이건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어쨌든 이렇게 세 선분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D를 이등변 삼각형 되도록 또 잡습니다. D를 잡았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OP와 평행한 직선을 D에서 끊습니다. 그거를 만난 점을 1화 하자. 자, 그러면은 요 각을 일단 뭐 한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빗금친 부분의 넓이들을 F세타와 G세타라 하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평행이니까 억각에서 베타 세팅했던 거고 그 다음 여기도 지금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동의각.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니면 이제 요 세타와 베타를 더한 이 외곽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선분 길이가 같다 그랬으므로 요 각도 지금 베타 플러스 세타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세타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 왜냐면 요렇게 지금 얘네들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근데 이 처음 출발하는 각이 세타이므로 닮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그림들이 막 보이는 거냐면 세타에 대해서 베타 플러스 세타로 쪼개진 이런 이등변 삼각형들이 여러 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린 것도 있고 지금 요런 애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조그만 애들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뭐 이런 색깔들은 좀 번거로우니까 지우고 다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끄어 볼게요. 이렇게 끄으면 지금 이 길이가 또 같다 그랬으니까 이 각도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뭐가 되냐면 얘네들도 베타 플러스 세타만큼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나중에 세타 0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관계식 하나 써놓으면 3세타에다가 2베타를 더하면은 180도가 되고 이 말은 이제 세타와 베타에 대한 관계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G세타를 먼저 분자에다가 써볼 건데 G세타는 2분의 1에 지금 요 길이를 알아야 되죠. 요 길이들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요 위에 각이 세타였으니까
다른 색깔 살짝 써보면 이렇게 쪼갠 다음에 요 길이의 2배 해주면 되겠죠. 2배를 해줄 건데 아니다. 맞죠? 2배를 해줄 건데 2배에 요 길이는 뭐냐면 저 오른쪽에 있는 2 사인 2분의 세타에 다가 사인 2분의 세타를 한 거죠. 요 길이, 요게 요만큼 AD의 길이에요. 요게 AD의 길이다. 그러면은 요거에 제곱을 해주고, 제곱을 한 다음에 사인 세타를 한 게 G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가로 안에 있는 게 4 사인 제곱이니까, 그냥 써볼게요. 그냥 2분의 1에 4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에 전체 제곱에 사인 세타다. 뭐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F 세타는 2분의 1에 요 길이는 아까 전에 이렇게 구해놨었죠. AP의 길이. 자, 그래서 AP가 지금 2 사인 2분의 세타 요거의 제곱, 그 다음 사이각은 사인 2베타 플러스 세타예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요 관계식 있죠. 요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4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에다가 2베타 플러스 세타는 뭐냐면 2베타 플러스 3세타가 파이니까 여기 세타만 남기고 2세타 넘기면 파이 빼기 2세타가 되겠죠. 곱하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다. 얘는 사인 2세타. 그래서 얘는 2분의 1 4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에 사인 2세타가 되겠습니다.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제. 자, 요게 분자, 요게 분모에 곱하기 세타 제곱이 추가되어 있다. 자, 하나씩 천천히 날려봅시다. 2분의 1 날라가고 4 사인 제곱이 하나 날라가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하나 날라갑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뭐냐면 분모는 세타와 사인 2세타 이만큼이 남을 거고 분자는 4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남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4 남아있고 그 다음에 하나씩 계산을 하면 2분의 1, 2분의 1, 1이니까 4 날라가네요. 얘는 2분의 1로 간다. 자, 29번입니다. 증감수와 t,0에 대해서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접선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끄면 되죠. 왜냐면은 다른 점들에 대해서는 이 빗변의 길이보다 더 추가되는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접할 때 이 수선의 발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s, fs라고 한다면 접선의 기울기는 2의 s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t-s분의 마이너스 fs. 둘이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수직이니까. 플러스 플러스 바꿔주면 2s 플러스 1과 2s 플러스 s는 t-s다 라는 관계식 하나 나오는데 정리하면 t는 2s 플러스 1에 2s 플러스 s 플러스 s라는 t와 s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복잡해 보인다면 ps라는 뭐 새로운 함수로 세팅하고 시작을 하셔도 돼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자, 헷갈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또 정리를 해보면 fs 값을 gt라고 하자 그랬고 g 인버스 t를 ht라 하쇼 그랬어요. 이때 h'1은 정의대로 g'의 h1분의 1이 됩니다. h의 1을 알파라고 하면 역함수니까 g알파는 1이 되는 알파를 넣어주면 되죠. 알파를 찾으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알파가 t에 대한 변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관계식에서
F의 S는 G의 T인데 T는 아까 전에 S에 대한 관계식이 있었죠. PS 이렇게 합성함수처럼 써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G에다가 뭔가를 넣었더니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1이 나와야 된다. 어쨌든 FS가 1이 되는 건 금방 찾으실 수가 있죠. FS가 1이다. FS는 뭐였냐면 요거였죠. ES 플러스 S는 1이다. 요 S 0 넣으면 되잖아요. S 0 넣으면 되니까 S는 0일 때 요 값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얘네들이 그냥 같은 걸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S에다가 0을 넣어주면 그때 PS 값이 이 알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는 거죠. S에다 0 넣어주면 PS는 0 넣어주면은 2 곱하기 0 넣어주면은 1 플러스 0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PS가 T니까 이 T에 해당되는 알파 값은 2였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1은 G'의 가로 안에가 알파였는데 2가 된 거죠. 이렇게 G'2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써볼 수 있는 거는 다시 한 번만 더 써봅시다. FS는 G의 PS다라고 써놓으면 지금 G'이 필요한 거니까 S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할 수가 있죠. S는 G'의 PS 곱하기 P'S다. 자, 그래서 G'2를 구해야 되니까 요게 2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그 말은 S는 뭐란 얘기냐면 S는 0일 때 아까 PS가 2였죠. 역함수니까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S0이니까 F'의 0은 F'0에 P'의 여기도 0이죠. 얘가 지금 G'의 2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G'의 2를 구해야 되니까. 자, 뭐 마무리 해보면 F'은 ES 플러스 1이니까 여기 0 넣어주시면은 0 넣으면 2가 되나요? 얘는 2가 되고 P'0 P는 어디 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여기 있으니까 P'0은 자, 곱미분 해야겠네요. 하고 안 하고 플러스 안 하고 하면 이렇게 되죠. 맞죠? 자,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플러스 1. 자, 여기다가 0 넣어주면 0 넣으면은 1 곱하기 0 넣으면 1이죠. 그 다음에 0 넣으면 2, 0 넣으면 1. 여기도 2 제곱 플러스 1. 그럼 여기 6이네요. 6. 얘가 6이다. 그래서 여기가 6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G'의 2는 3분의 1이라는 얘기네요. 뭘 구하라 그랬냐면 그거의 역수니까 3이 정답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TS에 대한 변수 이렇게 잘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미적분 마지막 문제. 사차함수가 있고 y축 오른쪽 부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 gx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조건을 보면 사차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서는 왜 자꾸 올라와 이게. 자, fx가 항상 f의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맞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나조건을 보면 3보다 클 때는 어때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된대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데 얘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죠. 0보다 클 때 0보다 큰데 함수값은 지금 3만큼 왼쪽으로 이동시킨 거니까 얘도 항상 플러스 값입니다. 요거 제곱이니까 당연히 플러스고 둘이 곱하면은 도함수가 플러스다. 일단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 생길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증가해야 된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클 때는. 그러면은 그래프 개형은 어때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으면은 왼쪽은 fx가 f-3보다 크거나 같은 가족과 만족하고 요 오른쪽은 계속 증가하도록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가나 조건이 감소하다가 증가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 뭐 이런 게 생길지 안 생길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 조건에서 뭘 넣어볼 수 있냐면 x는 0 같은 거 넣어볼 수 있죠. 그러면은 g의 3 곱하기 여기 0 넣으면 0이니까 0의 제곱 좌변이 0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다라는 사실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됐는데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1대 3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 알죠? 마이너스 4. 그 다음 여기는 뭐 x축이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3에다가 곱하기 지금 fx에서 알파를 뺀 식을 써라라는 얘기는 이걸 x축으로 잡은 식을 써라라는 얘기죠. x 세제곱에 x 플러스 4 만큼의 제곱을 써라. 얘가 f 프라임의 x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g의 x 플러스 3은 한 번만 더 써볼게요. fx 빼기 알파의 제곱분의 f 프라임 x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양변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4에서 5까지를 적분하 쉬우니까 얘 같은 경우는 1부터 2까지라고 하시면 되죠. 얘를 3만큼 왼쪽으로 이동시킨 거였으니까 얘를 만약에 나중에 t라고 한다면 여기 1로 해야 끝값이 4로 시작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얘도 1부터 2까지 계산을 해주면은 되는 값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요 안에 있는 거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요만큼이 fx dx가 dt로 날아가죠. 그래서 1 넣어주면 여기는 끝값이 f1 마이너스 알파로 갈 거고 여기는 f2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t 제곱분의 1의 dt. 자,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요게 식이 fx는 x 세제곱에 x 플러스 4의 플러스 알파였으니까 fx 빼기 알파는 요 놈이 됩니다. 거기다가 1과 2를 넣어라 라는 얘기였으니까 1 넣으면은 4고 2 넣어주면은 8 곱하기 6이니까 48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t분의 1을 계산을 해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48분의 1이 되겠습니다. 1 4분의 1이 아니라 1 넣으면은 1 곱하기 5죠. 5.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5분의 1.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40분의 43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283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미적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기하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3번 중점 좌표. 13을 더해서 8이 됐고 다시 13을 더해주면은 21이죠. 135가 돼야겠습니다. 해서 답은 26. 접선이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그러면은 a 제곱분의 x1 x 마이너스 y1 y는 1이 접선의 방정식이죠. 루트 3y 플러스 1은 a분의 2x. 기울기만 따져보면 루트 3분의 2 a분의 요게 지금 요 값과 같도록 해라. a 값은 2가 돼야겠죠. x절편 a, y절편 루트 5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빗변은 길이가 5, 높이는 3이다. 그러면 요만큼은 4니까 2씩 나눠 가지면 되죠. 초점에 2다. 그럼 a는 3이 돼야겠죠. 2랑 루트 5니까. 자, 그러면은
삼각형의 둘레는 위에 요 두 놈은 더하면 장축 길이 2a니까 6이고 밑변 4니까 10이 되겠습니다. 26번 지금 AP 벡터를 두 개 내적했으니까 요 크기가 5다. 크기의 제곱이 그러니까 AP의 크기는 루트 5다라는 얘기죠. AP의 크기는 루트 5다. 자, 지금 3,0이 여기 있는데 반지름이 루트 5 대략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여기가 A, P는 요 원위의 점이다. 그러면 2분의 1x 플러스 k가 이렇게 지나갈 텐데 그러면은 양수 k 값을 구하시오니까 밑으로 접하는 거는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셔도 되고 뭐 여기 알파라고 하면 탄젠트의 알파는 2분의 1인 거 알고 있죠. 기울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 살짝 내려보면 여기도 알파 반지름이 루트 5였으니까 1, 2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탄젠트 알파가 여기서도. 자, 그래서 1만큼 왼쪽으로 2만큼 올라갔으니까 3,0에서 2,2가 되는 거죠. 접점은. 자, 이 접선이 2,2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k는 1이다 라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름 위에 AB가 있고 삼각형 ABC의 넓이는 16이다. 자, C에서 수선의 발 떨어뜨려 주고 다시 AB에다가 내려주면 이렇게 삼수원 정리를 써볼 수 있죠. 자, 요 높이가 AB 길이가 8이었으니까 8, 4, 32가 돼야 됩니다. 자, 다음에 C에서 정사형 내린 게 3이었고 루트 7이죠. 여기가 남은 게.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A, B 중점이 있었는데 요만큼이 루트 7이다라는 얘기예요. 반지름이 4였으니까 얘는 3만큼 떨어져 있어야겠죠. 요 점이 뭐였냐면 요 점이에요. 지금 C 프라임, C와 C 프라임이 겹쳐 보이는 부분. 그럼 위에 있는 밑면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서는 그냥 같이 겹쳐서 그리면 CD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라 라는 얘기였고 그러면 당연히 요 3의 2배인 6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포물선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만큼 거리 1이죠. 준선은 자, 이만큼 1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F2는 얼마만큼이냐면 요만큼이 P만큼 떨어져 있고 당연히 요만큼도 요만큼도가 아니라 요만큼은 모르죠. 아직 준선이 공통인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F2와 AF1이 같다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같다. 그 말은 준선까지 요만큼 길이와 같다란 얘기인데 포물선 정의에 의해서 준선을 지금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얻어낸 거죠. 자, 따라서 요만큼이 P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만큼의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써볼 수도 있냐면 1만큼에다가 요 조그마한 부분이 지금 FP만큼 평행이동한 거였죠. 1 플러스 FP가 P가 되도록 하는 이 P가 하나여야 된다. 오직 하나여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자, 그래서 FP는 P-1을 만족하는 P 값이 오직 하나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래서 P축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P-1이라는 직선 하나 그려주고 FP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P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 그랬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은 실근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FP 그래프는 A가 뭔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이게 지금 이 이차함수와 직선이 1보다 큰 부분에서 교점 하나를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길 수는 없는 거죠. 교점 두 개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접하게끔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x가 아니고 x로 쓰든지 자 p-a 플러스였네요. 플러스 a의 제곱은 p 마이너스 요거에 지금 접해야 된다. p 제곱 플러스 2ap
플러스 a제곱은 p 마이너스 1 p제곱 2a 마이너스 1p a제곱 플러스 1은 0. 그래서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빼기 4의 a제곱 플러스 1은 0이어야겠죠. 판별식. 4a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4a에다가 마이너스 몇이죠? 마이너스 3은 0이다. 따라서 a는 넘어가면 4분의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3. 정답은 1번. 자, 29번. 구 두 개가 주어져 있고 a는 여기 x축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 다음에 zx 평면의 수직이면서 S1과 Z좌표가 양수인 한 점에서 접하는 평면을 알파라 하자. ZX의 수직인 평면은 우리가 되게 무수히 많이 그릴 수가 있죠. 그게 만약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면 지금 요 법선 벡터가 0, 1, 0이기 때문에 알파의 법선 벡터를 n알파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뭐 얘네 둘이 내적해서 0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x좌표랑 g좌표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요 점을 지나면서 뭐 요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접하게끔 어딘가에서 접하고 있다. 자, 뭐 요 정도까지를 이해를 했으면 요거를 요 뒤쪽에서 쳐다봅시다. 뒤쪽에서 쳐다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가 x, 자, 이렇게가 g축. 자, 그러면은 반지름 2짜리인 원이 이렇게 보일 거고, 뒤에서 보면 자, 2, 4.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루트 5가 있다라는 얘기였고, 여기에 저 밑에 마이너스 7이 있으면은 여기에 요렇게 오른쪽만 그릴게요. 자, 그래서 반지름 7짜리인 이런 구가 있었다. 여기서 지금 접하게 끄어주면 여긴 반지름이 크니까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평면이 있겠죠. 이 평면을 알파라고 하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평면 알파라고 하시오. 자, 이때 문제 마저 읽어보면 이 생기는 원, 뒤에 생기는 원을 요놈 얘를 C라고 하자 그랬는데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자, 그림을 조금 기울어져 있어서 아이고, 자, 대충 그립시다. 자, 이렇게 여기가 루트 5, 자, 여기 알파, 그 다음 요 지금 원이 C인데 C를 다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베타에다가 정사용하래. 베타는 뭐냐면은 이 밑에 있는 점에서 9S2와 접하는 뭐 이런 평면인 겁니다. 이렇게. 자, 뭐 그래서 여기다 정사용시키는 것까지. 자, 그러면 위에 거 먼저 쳐다보면 이렇게 지금 일단 접점이니까 닮은 삼각형 하나 금방 찾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각을 우리가 세타 1이라고 할게요. 세타 1. 자, 그러면은 내가 뭘 구할 거냐면 탄젠트 2세타 1을 한번 구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요 삼각형에 대한 비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요 삼각형. 자, 그러면은 탄젠트 2세타 1은 탄젠트 세타 1이 지금 루트 5분의 2잖아요. 루트 5분의 2니까 1 빼기 5분의 4분의 루트 5분의 2였으니까 루트 5분의 4다. 해서 5분의 1분의 루트 5분의 4니까 약분해주면은 4 루트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루트 5였으면은 요 y좌표, 그러니까 g좌표는 4 루트 5를 곱해준 20만큼의 길이를 가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 빗변 같은 경우는 405니까 루트 405니까 5 나눠주면은 81 해서 9 루트 5입니다. 얘는. 자, 요 사이각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 세타 2라고 할게요. 알파 베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냐면 아이고, 어디 갔어?
요 밑에 걸로 올게요. 요 반지름 중심이고, 여기다가 이제 원에다가 수선의 걸 수 있죠. 원의 중심에다가. 그러면 요 세타2에 대해서 닮은 삼각형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요만큼이 27인 걸 알고, 방금 20에다가 반지름 7. 그러면 코사인 세타2를 구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코사인 세타2는 9루트 5분의 루트 5, 9분의 1이었으니까 27분의 3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9의 S2의 중심에서 원 C의 중심까지 끈 거리는 3이다. 그 말은 요만큼이 7이었으니까 원 C는 루트에 뭐죠? 루트 40이 돼야 되죠. 이 루트 10만큼이 돼야 된다. 자, 따라서 일단 요만큼 C의 넓이는 뭐가 됐냐면 40파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40파이. 자, 그 다음 이거를 다시 뭐 하자 그랬냐면 이 베타에다가 정사형 시켜라. 베타에 정사형 시켜라 하니까 요만큼을 각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 얘네들이 지금 중심에서 접하는 건 여기 수직이죠. 이렇게가. 그래서 요거 감마 뭐 여기 2분의 파이 빼기 감마라고 하면은 40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감마 해서 사인 감마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감마 이렇게 같은 애들이죠. 사인 감마는 뭐죠? 7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7분의 3 곱하기 40파이 해주면 7분의 120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0번 평면 벡터 문제네요. 자, 2,2와 마이너스 2,2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 점이 지금 점 B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밑에 읽어보면, 얘는 그냥 스칼라 값이죠. 그래서 지금 AX의 크기가 2거나 BX의 크기가 2가 돼야 된다. X 값은 뭔지 모르지만. 그럼 A와 B에서 원을 그려야겠죠. 원을 이렇게 그려줍시다. 자, 일단 점선으로 밑에 조건들이 있으니까 점선으로 꺾어줍니다. 지금 점선 위의 점들이 X의 후보들이에요. 동시에 어때야 되냐면 OX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 놈들은 지워지더라. 좀 지울게요. 얘네들은 필요 없다. 얘네들은 필요 없다. OX도 필요 없죠. 이렇게 반지름 그냥 그려준 거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대충 지금 귀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얘네들이 X의 후보들이다. 그런 다음에 밑에 읽어보죠. 맞아. U 벡터가 이렇게 1,0 방향으로 가는데 얘도 지금 스칼라 값이죠. 얘네들 내적 한 거 곱한 거니까. 양수가 되려면 플러스든지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점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PQ는 1사분면에 있던지 2사분면에 있어야겠죠. 둘이 내적한 게 양수려면 1사분면. 자, 그러면서 PQ의 선분 길이는 루트 2로 정해져 있어요. 2로. 그럼 뭐 시작을 해볼 건데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OY, Y 집합을 표현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이 OM 벡터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OM 벡터의 그 자취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2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삼각형 닮음이니까. 요걸 또 막 2배 한 것까지 그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혹시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어떤 선분이 OM의 자취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치면 이 OM 벡터는 그러니까 OM 벡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친다 치면 이 OM 벡터는 이렇게 움직여야겠죠. 이런 간단한 선분만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의 닮은 관계에 의해서 자취는 2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도형이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 B는 그냥 길이 B로 따져주면 된다. 우린 그래서 뭘 할 거냐면 PQ의 중심인 M을 이용해서 Y를 구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PQ 그려봅시다. PQ는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른쪽 먼저 살펴볼게요. PQ가 요만큼
움직인다고 치면 요 가운데 중점이 m이죠. 얘는 반지름이 2짜리인 놈이었기 때문에 정삼각형입니다. 그래서 P나 Q가 가장 이 1사분면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쪽부터 출발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첫 번째 라인 여기인 거죠. MS라고 할게요. 스타트. 자, 그러면 요 점이 M이 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삼각형이었으니까 B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루트 3이 돼야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뺑 돌려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PQ를 잡고 돌리면 마지막으로 나온 지점은 여기 나오는 정삼각형이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마지막으로 나오는 m 값은 이렇게 써봅시다.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루트 3만큼의 자취를 가지면서. 자, 그럼 이 각은 어떻게 되냐라는 얘긴데, m 값이 돌아가는 자취가 이렇게 돼 있다. 요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30도, 요만큼도 30도니까 150도만큼을 빼주면 210도만큼 돌아갑니다. 210도만큼. 자, 210도는 6분의 7파이니까 6분의 7파이 곱하기 r세타, r이 루트 3이다. 자, 요게 지금 요 빨간 색깔의 호의 길이가 되겠죠. 자, 이런 애들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2배를 해준 게 이 OM 벡터고 이런 게 왼쪽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2를 더 곱해주자. 자, 계산해 주시면은 이렇게 하나 날라가서 3분의 14 루트 3 파이가 돼야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PQ를 더하면은 17이 정답이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